네, 보이는 코리아 톡톡톡. 오늘 네. 재미있는 말씀들을 가져오셨는데요. 아, 이제 진짜 대선이 다가오니까 별말들이 다 튀어나와요. 난리 났어요. 이 톡톡톡을 한 따로 이렇게 편성하면은 방송을 싫어하겠죠? 피디님이시죠? 예. 뭐, 누구부터 할까요, 오늘은? 오늘 누구부터 할까요? 늘 제가 먼저 해왔으니까. 가을 여자부터? 그럴까요? 주영이 뭐가 돼요? 죄송합니다. 소담 아니요, 씨부터 주영 먼저 씨 하라고 맞았어요. 하려고. 아니요, 둘이 되게- 주용 씨 요새 되게 버럭하세요. 조심하세요. 저 맞았어요. 뭐야? 양아지에서 맞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네. 진종건 씨가 그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아, 남자한테만 데이트 비용 내라고 하는 여자가 싫으면 그 여자 안 만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류의 글을 올리셨는데 예, 예. 사실 남녀 간의 데이트 비용 부담하는 이거. 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같이 마치 설전. 설정이 그게 항상 요즘에요. 벌어지죠. 그게 인터넷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당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운동 중에 하나가 남성 인권 운동이에요. 남성연대? 네, 아니, 남성연대뿐만이 아니고요. 남성연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좀 나쁘게 말하면 여성 혐오증, 예, 여성 반대 운동, 이제 좋게 말하면 남자 차별 반대 운동이겠죠.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전개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어허. 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로서 힘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저는 남자라서 행복해요. 형은 그냥 힘든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 남자로서는 이렇게 힘들다고 저도 생각해요. 좋아요, 뭐. 아니 근데 그런 남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군대 2년 갔다 온 게 예. 남자로서 차별받는 거라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아니, 뭐. 저는 없어요. 왜요? 저는 왜냐면 군 생활 자체가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어. 정말 진짜 저는 군 생활 그래서 잘했기 뭐 때문에. 하셨길래? 뭐 하셨길래? 짬 안 됐을 땐 당하고 짬 좀 되고 나서는 네. 짬 됐을 때 엄청 편했구나. 아. 짬좀 그 됐을 말은? 때요? 그 말은? 군대에는 나는 뭐 여성분이 안 가고 누가 안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은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자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남자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뭐술 먹으면 그런 얘기는 하는데 예. 저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예. 근사하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왜냐면은 사실 개념 있는 척하세요. 전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성들도 대한민국 여성들도 다 국방의 의무는 있는데 그 예, 예. 병역의 의무는 남자들이 지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가라고 하면은 가야죠. 저희도 별 수 없이 가야 되는데 다들 가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남성분들이 병역의 의무를 저는 근데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반드시 가야 된다고 주장은 안 하는데 여성분들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사병으로도? 예, 사병으로도. 그러니까 사병으로도? 하사 장교 부사관만이 아니라 예. 일반 병사로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국방의 의무 아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누가 가요, 보면? 아니 군대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요, 아니 근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이제 남성연대 대표로 계시는 성재기라고 하는 분이 네.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분과 이제 진중권 씨의 네, 사실 설정은. 트윗 설전이었어요. 예. 근데 진중권 씨가 좀 약간 좀 오버하신 게 본인이 어떤 싸움 실력을 싸움 실력을 좀 많이 좀 지나셨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지 변희. 아니 근데 변희재 대표님은요 실제로 만나면 좀 무섭긴 해요. 아니 되게 엄청 좋아요. 키도 아, 정말요? 진짜 커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게 좀 날씨가 좀 쌀쌀해도 반바지 입고 다니세요. 그래요? 되게 다리 하체 근육 자체 근육 운동을 좋아하시거든요. 뭐 권투하신다며요? 예, 복싱 하시거든요. 진종원 씨 얘기 나오니까 또 하신 말씀. 아니 저는 근데 아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싫으면 말하라 약간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제가 너무 이제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최저임금 얘기하고 직장 그렇죠. 탄신 마라. 삼성 사지 사지 마라. 하지 마. 뭐 안 사면 되잖아. 예. 뭐 우리나라 사기 싫으면 떠나. 뭐 미국서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러면. 예, 이래버리는 그렇죠. 논리랑 똑같아서 난 볼 예, 때 야 이거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건데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솔직히 진짜. 말해서. 예, 예, 그래서 예. 그 말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이제 모 후보께서 그 국민과 좀 더 가까워져야 한다. 네. 그러기 위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 개혁 뭐 이런 것들 좀 국민들이랑 부비부비하려고. 국민들을 하든 뭐라든 잘 뭐 그런 알아서 하시는 건데 청와대를 옮긴다. 예. 나는 그 말이 놀랬어요. 아니 지금 근데 기야. 청와대를 옮겨야 국민과 가까워지나요?
그 다음에 뭘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뭘 옮겨야 돼요? 청와대 가까운 데 있는데 나. 아니 그 네. 논설위원 김지인 위원님께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백분 토론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서울시 지도를 놓고 청와대의 위치를 찍어봐라. 여기보다 더 국민과 가까운 데가 어디냐. 그렇잖아요. 강남역으로 가자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도대체 저는 발상 자체가 그 뭐 청와대를 국민과 가깝게 하겠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게 그래요. 국민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는 서울시, 절대 옮길 리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하루는 서울시, 하루는 뭐 대전, 하루는 부산 이렇게 할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청와대. 어. 야, 왜?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도대체? 우리 국민인데 우리 반대하고 있으니까 아무 옮길 일은 없겠네요. 아니 근데 청와대를 옮기게 되면 예. 뭔가 건물 또 지어야 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옮긴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뭐가 너무 문제야? 청와대가 그동안 어. 국민들의 삶과 너무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것을 바꾸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청와대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좀 더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부비부비한 표현을 썼냐면은 사실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국민들이 가까워지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이 어디 초등학생 같은 아니, 거 할수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고 생각. 초등학생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그렇죠. 말같지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다음 나는- 제가 종국이 형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아니 이거잖아요. 그러면 더 멀어져 이러면. 그럼 그렇게 하면 아니 차라리 정말 국민과 가까워지려면 대통령께서 그냥 책상 하나씩 들고 사람 화보과에 놓고 이렇게 세종대 항상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하루는 업무 보고 아니요, 하루는 저희가- 전문점에 가서 저희도 시청자분들과 그렇게 하세요, 싶어서 얼굴 이만하게 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대통령을 위해서 네. 그 성인용 보행기를 만들어주면서 안철수 대통령이 거기 앉으셔가지고 예. 옮기시는 거죠, 이렇게. 예. 업무를 보면서 국민들과 가까워지는 거죠. 네. 이게 그렇게 한다면 참 그래 뭐 한번 해보시오 하는 마음이라도 있죠. 근데 청와대를 옮긴다고 하는데 국민과 그런 가까워지냐고. 걸리면 경복궁도 옮겨야 돼요. 경복궁 뒤에 있는 거잖아. 바로 뒤에 있는데 경복궁도 옮겨야도 다 아니요, 옮겨야지. 근데요. 그래서 백분 토론에 없죠. 금태섭 변호사, 지금 네네. 안철수 캠프의 상황실장으로 나와 있는 금태섭 네네. 변호사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막 논쟁을 아, 하셨어요. 예.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김진 의원님이 그럼 어디로 옮기겠다는 겁니까? 네. 국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에게 어떻게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네. 그 프로세스도 국민들과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왜 합니까? 대통령 왜 해요? 그냥 국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그럼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아니요, 근데요. 뭘 국민과 안철수 물어본다는 후보가 거야, 대통령이 도대체. 돼가지고요. 매일매일 국민 1000명을 만나줘요. 다 못 만나요. 5년 집권 내내 185만 2천 명인가? 이게 못 만나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0만 명을 치우십시다. 200만 명의 목소리를 듣고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좌파들은 한 10% 20%만 돼도 온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발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나는 그걸 들을 때마다 나는 국민이 아닌가 싶어. 내 말이 국민이 원하고 있는 거야. 나 국민 그만두고 싶다고. 나 국민 사퇴한다고. 김진희 의원님이 이러셨어요. 통치자의 통치 의식에 따라 네네네. 국민과 가까워지고 그렇죠. 멀어지는 게 결정되는 것이지. 그럼요. 물리적으로 내가 한 발짝 더 간다 가까워. 그거 완전 뭐. 아니 근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 말해. 아니 그걸 설명해줘. 근데 금태섭 상황실장이 그걸 또 안 받아들여요. 웃어요 막 웃으면서 얘기해. 지금 오늘 적은 것 같아요. 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올 거야? 아주 궁금합니다. 대단한 기쁨이 상황실장이 상황을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MB가 국민들과 멀어져 있는 게 거기 있어서 멀어진 건 아니잖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들을 법한 수준의 원론적인 얘기, 예. 좀 진짜 지나치게 뜬구름 예, 잡으면서 너무나 맞아요. 기본적인 얘기들이 너무 남발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복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성장이 일어났다. 예. 보지 않았냐. 어느 학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될 예. 때가 없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책을 완독해야 돼요. 책을 원하는 챕터만 읽으면 안 돼요. 쫙 봐야 되는데 예. 무슨 그냥 탁 잘라갖고 거기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기업을 뭐 대기업을 까므로써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까는 거 뭐 좋아요. 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나서 나중에 핑계는 대지 말라는 예, 거예요. 네. 핑계는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동안의 시장의 권력이 너무 심해서 난 어쩔 수 없다. 그 미안한 얘기인데요,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 후보는 모든 이제 경제 민주화 관련은 이거 전에 우리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오늘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1950년에 예, 했어요. 예, 또 예. 그러다 다 망해서 야 그렇죠. 이건 아니구나. 예. 지금요 런던은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낮춰가지고 예. 전 세계의 기업과 IT 업체들이 지금 런던으로 몰리고 있대요. 그래서 런던의 실업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네,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서울은 양봉을 하고 있다니까요. 병원을 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맞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청년 일자리가 6만 개가 줄었다. 아. 6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늘어났다. 참 이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인데 저는 알면서 일어나 모르면서 일어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예. 아시면서 이런다고 해도 문제고 그래요. 예. 모르셔서 주장하는 이런다고 거예요. 해도 참 예. 큰 문제고 모르면서 하면 바보고, 예. 알면서도 하면 사기꾼이고. 기회주의죠. 그거 정말 기회주의고.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를 내렸어요. 네. 1년 8개월 만에. 그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네. 보여주는 어렵죠. 거거든요. 예.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건데 지금 세계 경제가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 경제는 심각하죠. 계속 휘청거리고 있죠. 유럽도 지금 네. 그렇고 특히 중국, 브라질 같은 브릭스 국가들이 네, 예전만치가 매우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대기업이 현금에 대한 그 리스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물론 좋습니다. 뭐 정치 포퓰리즘 좋은데 나중에 가서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면은 왜 하냐는 거죠. 예, 뭔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경제가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올라와 예. 있다는 얘기가 있고, IMF도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3.3% 정도가 됐을 거라고 추산기했었지만 하반기에서는 2.7% 하향 조정했고 예. 내년에는 2.3%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 아니 많이 느끼죠. 사실 많이 예. 느끼지만 우리가 실제 느끼는 것보다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또 저는 대선이라고 하는 게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톡톡톡하고 할 말은 좀 아닐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지나치게 국내적인 문제에 우리는 너무 하고 있는데 예. 뭐 경제 민주화니 복지니 뭐니 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국내적인 문제에만 집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외교를 할 것인지, 그리고요. 어떻게 통상할 것인지. 경제 민주화는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긴 하예 그렇죠. 네,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가 예. 침체되면 네네. 대한민국 경제가 내려가요. 아, 네. 정말 이게 크게 봐야 되는 문제인데. 예. 우리도 뭐 답답하죠. 보수 그럴 만한 애들 진짜 아닌데. 대선 네. 앞두고 그 원론적인 얘기로 국민들 좀 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예. 이를테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후보님께서는 남북 관계 평화 없이는 안보 문제 해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바지 내리지 않고서는 볼일 보고 어렵다. 네, 그렇죠. 네. 누가 보면 알아? 네. 대학교 레포트도 그거다. 그래요,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예. 어떻게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그렇죠. 하는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할 그리고 문제니까. 또 하나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는 생각은 다들 하잖아.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이것도 좋은데 그동안 그게 왜 안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그러니까요. 돼요. 정말 이게 네. 얼마나 네. 순진한 발상이냐면 북한과의 관계를 해서 육자 회담을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겠다. 와,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믿는 국민들은 없을까?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이 북한을 국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예. 사실 혈맹인 중국의 말도 듣지 않는 북한을 우리가 끌어안아요? 북한이 언제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늘 북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왜요? 네. 미국이 중요하니까. 남한에서 돈 주는 것보다 미국에서 돈 주고 미국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미국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육자에다 못 끌어냈어요. 예. 어떻게 끌어낼 겁니까? 제가 만약에 돼서 끌어낸다고 하면 제 손에 장 지지세요. 네, 장 지지. 제가 제 손에 장 지지겠습니다. 장을 준비하시오. 그럼 진짜 얼토당토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얘기 하세요. 현실적인. 저희가
이 정부 전에 참여정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민을 위한다고 하셨고 또 약간의 반미 정신을 갖고 있으셨고 또 되게 그리고 또 되게 북한에 친북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네.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FTA를 했고 예. 이렇게 파병도 했어요. 이미 예. 시장의 권력이 넘어가 있다고까지 뭐냐면요, 이거는 누구 한 명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그리고 섣불리 덤볐다가 정말 폭삭 망하는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정치인 여러분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국감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예. 요즘 국감이 이제 또 뭐 매년 그래왔지만 네. 정치적 쇼로 아주 그냥 무슨 뭐 서커스 같아요. 한철 장사죠.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 넘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가 더 많이 싸가지게 잘해.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그건 것 같아요. 17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민간인 증인이 179명이었는데요. 18대에서는 267명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라고 있는 건데 국감을 빙자해서 민간인들을 갖다 대입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솔직히 막말로 해서 뭐 대기업 뭐 회장을 불렀다고 칩시다. 막 혼내가지고 질타하면요. 그 국회의원들은 속 시원하고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업의 이미지는 뭐가 돼요? 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인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거기서 예 해야 되는 걸 왜 굳이 우리가 세계에 보여줘야 되냐는 거죠.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 국감 한번 나왔다 김봉남 다 밝혀. 그냥 선방에 그냥 날아갔잖아요. 네. 물론 뭐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봐야 되고 하는데 예. 제가 아까 한철 장사라고 했던 게 이게 한탕 예. 뭔가 딱 일약 국정감사 스타 청문회 스타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 노리고서 그렇죠. 예. 하는 것도 웃겨요. 그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국정감사 관련해서 무슨 예를 들어 보도 자료가 나가면 어떤 사실관계가 있어요. 만약 윤주진과 변종국이 싸웠다는 게 국정에서 밝혀졌으면 우리 둘 사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얘네 둘이 예. 싸웠으니까 의원들 사진이 올라가요. 그렇죠. 자기가 뜨려고, 자기가 뜨려고. 뭐 밝혀내려고 얘기 들어야 되는데 말 시켜놓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막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그렇죠. 그게 뭐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말해야 되니까. 예. 아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이대 있지 않은 상태면 조용히 있다가 예. 카메라만 딱 들이대 그러면 막 그냥 떠들고 카메라 딱 빠지고 나면 자기도 툭 빠져요. 자기 뒤에 가서 악수하고 네, 그러시면 그 자기가 그 뭐 발언하는 시간 딱 끝나고 나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이게 국정감사입니까? 이제 쇼하는 거죠.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렇게. 그러게. 하는 거죠. 국회법 102조에 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위원장이 계속 말해요. 국회법 102조, 국회법 102조. 근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인데 장준하 타살 의혹 증인을 신청하고 근데요, 그 국감하기 전에 각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했대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자, 이거는. 근데 그러고 나서 국감 들어와서는 왜 안 그러냐? 아니, 아까 합의하지 않았냐? 그건 그거고, 이러면서 막. 정치인분들, 국감은 쇼가 아니잖아요. 네. 정치적 쇼 그만하시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국감에서 나오는 것만 너무 기울여지지 마시고,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네네.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마이크 끄죠. 만약에 하다가 예. 시간 지나거나. 근데 목소리 너무 커요. 아니 입을 그냥 막아버려. 물총을 쏘는 거 위원장이. 자,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물총 갖고 되겠어요. 물대품 쏴버려야지. 자, 이거! 참고! 우리는 코리아!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